안녕하세요. 경희의료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최혜숙입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분들 그리고 저희 의료진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겨울철 대유행이나 또는 토착화 위험성도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에 대해서 알아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발열이나 인후통, 기침 등의 증상을 잘 보이고 있고요. 폐렴이 심해지면 호흡곤란이나 객혈 그리고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후각이나 미각이 소실되고 소화기 증상, 구역이나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같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원인 미상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감기는 주로 상기도 감염 증상을 보이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콧물이나 두통, 인후통, 그리고 이제 몸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대부분 일주일이면 자연적으로 호전됩니다. 독감 같은 경우는 상기도, 하기도 감염 증상을 모두 보이고요. 고열과 심한 근육통, 두통, 기침 등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주일 이상 지속되기도 하고요. 특히 겨울 같은 독감 유행 시기에는 독감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잠복기가 평균 5에서 7일 정도인데요. 14일까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감기나 독감 같은 이런 호흡기 증상을 보통 보이게 되는데 심한 인후통이나 고열 그리고 호흡곤란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나 독감에 걸려도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무증상이나 이제 가벼운 경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대부분의 환자가 경증 증상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면역력이 높은 사람들은 무증상에서부터 경증의 증상을 보이겠습니다. 잠복기는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투해서 증식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바이러스의 양, 증식 속도, 그리고 면역력에 따라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관찰해 보면 잠복기에도 전염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활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태국이나 싱가포르처럼 한여름 날씨가 지속되는 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걸 보면 따뜻한 날씨만으로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겨울철 대유행이나 또는 토착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라고 안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폐쇄된 곳을 피하고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고위험군은 이제 고령자 그리고 당뇨병자, 신부전,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임산부,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자 등이 고위험군에 속하겠고요. 특히 흡연자에서도 중증 발생 위험률이 14배 이상 올라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흡연자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적절한 개인 보호 장구 없이 특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확진자를 진료했거나 돌본 사람 그리고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을 한 경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확진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 특히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교실, 모임 등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증상 발생 후 14일 이내에 동일한 교통수단을 이용했거나 밀접한 거리에 있었던 사람은 밀접 접촉자로 또한 분류됩니다. 겨울은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활성하기 좋은 계절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폐쇄된 곳에서 밀접한 접촉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단 생활도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의 2차 대유행이 올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국내 확진자가 0명이 되는 5월 말 정도가 코로나가 종식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아직 해외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이 된 경우에 종식은 쉽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낮추는 생활 방식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그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한 혈장 치료제나 관절염, 말라리아 약으로 쓰였던 약물, 그리고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약물들의 임상 효과가 거론되곤 있지만 아직 임상 연구 결과가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시기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1, 2년 내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환자의 항체를 이용한 혈장 치료제가 시도되고 있고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렘데시비르가 일부 환자들에서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많은 임상 연구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에서는 기초 감염 재생산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한 명의 감염자가 감염 가능 기간 동안 전염시킬 수 있는 평균 인원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은 이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한 1.3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코로나19는 2.2에서 한 6.4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동 제한 같은 격리의 조치가 시행됐을 경우에 코로나19의 기초 감염 재생산수도 반으로 감소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밀도를 감소시키는 이런 생활 방역 수칙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선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30초간 손을 씻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세정제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오염된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 많은 곳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실내에 여러 명이 모여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면 자주 환기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악수 같은 신체 접촉은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사람 간의 거리 두기를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기침이 날 경우에는 옷소매 등으로 가리고 기침을 하는 기침 예절이 중요하겠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할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 간의 접촉은 피하셔야 합니다. 최소 60% 이상의 에탄올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씻는 게 필요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에탄올이 60% 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손 씻기를 하시면 됩니다. 옷은 가능하면 뜨거운 물에 세제로 세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독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감염원에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습니다. 겨울 외투처럼 세탁하기가 쉽지 않은 의류는 햇빛에 걸어두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말합니다.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상기도에서 수압을 하거나 하기도에서 가래를 채취해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이제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돼 있고요. 집에서도 역시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침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소매를 이용해서 기침을 막고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충분한 휴식과 양질의 음식을 먹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자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느라고 온 국민이 많은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곧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개인과 가족의 건강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생활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